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저녁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식당으로 건너올래요? 언니네 식당으로요? 저녁 시간이면 바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말이라 아르바이트도 있어서 괜찮아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종일 밥하느라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돈은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라며 새언니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쭉 회사를 다녔지만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새언니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언니는 대학을 졸업 후 사돈 어르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분점을 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새언니도 대학을 졸업 후 회사를 다니긴 했다는데 텃세부터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회사였던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뒤 고민하다가 사돈 어르신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을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다니던 회사 월급 정도만 남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새언니 오빠분과 우리 오빠가 친구 사이다 보니 오며 가며 만나기도 했고 우리 오빠가 성실하다는 것을 새언니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다 보니 새언니 오빠분이 적극적으로 둘 사이를 연결해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뒤 오빠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모든 것이 잘 맞는 모양으로 별 다툼 없이 식당 운영을 잘해오고 있었어요. 결혼 후 오빠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새언니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 회사 그만두는 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다니라고 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실 이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저랑 같이 일한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걱정을 해? 그래도 이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반대하지 않겠냐고 하셨거든요. 결혼했으면 또 다른 한 가정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반대를 왜 해?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오히려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새언니와 오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오빠가 급히 말을 꺼냈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신다고 했잖아. 난 엄마 아버지가 그런 반응 보일 줄 알았다니까. 우린 괜찮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다만 한 가정을 잃었으니까 그만한 책임도 뒤따르는 거 잘 알고 있지? 이왕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말이야. 네 어머님, 진짜 열심히 할게요. 쑥스러운 듯 새언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오빠는 회사를 그만둔 뒤 정말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고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은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 놀란 채 말했어요. 아가씨, 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식당에 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나 언니 오빠 불편할까봐 안 가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일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모님이랑 외삼촌님까지 다 같이 오셔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아, 정말요? 남매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갔나 보네요. 근데 어머님께서 음식값을 정확하게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새언니가 미안한 듯 어렵게 말을 꺼냈고 그런 새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요? 식사를 했으면 당연히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제가 대접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콜라값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갯돈으로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갯돈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도 아들 며느리 가게인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언니,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딱 질색하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도 갯돈으로 식사하시는데 가게 매상도 올려줄 겸 가신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불편해할까 봐 엄마 아빠가 가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에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새언니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 오빠네 가게에 잘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가게 되더라도
항상 현금을 준비해 갔습니다. 어느 날은 굳이 은행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엄마에게 제가 물었어요. 엄마,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 카드 수수료? 그런 게 있다잖니. 둘이 힘들게 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와줘야지. 현금 있는데 뭐하러 그 수수료 나가게 하겠어. 세금이다 뭐다 낼 것도 많은데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돼야지. 라며 엄마는 항상 현금을 인출해서 갔습니다. 그런 부모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새언니도 많이 고마워했고 부모님께 잘하려 항상 노력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을 한 채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좀 됐는데 양가 인사드려야 되지 않나? 벌써? 그건 좀 그렇지.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한낱 너네 오빠가 식당 한다며 밥도 먹을 겸 겸사겸사 가자는 거지. 그게 우리 가족들도 오빠네 식당은 잘 안 가거든. 뭐? 가족인데 왜 안 가? 자주 가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가서 식사만 하고 올 건데 큰 문제될 거 없잖아. 밥도 내가 살 테니까 같이 가자. 글쎄, 나중에 결혼 얘기 나오면 가도 되잖아. 설마 내가 창피하고 그런 건 아닌 거지? 재현 씨가 창피하긴 왜 창피해? 사실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견기업 다니니까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왜 굳이 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거야? 그냥 가족들 분위기도 보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 남친이 굳이 오빠랑 새언니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날 저녁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만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언니네 식당에서 식사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 모습에 새언니가 오히려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식당에서 밥 먹는데 뭘 물어보고 그래요. 그냥 와서 식사하면 되죠. 그래도 언니랑 오빠가 불편할까봐 그렇죠. 우린 불편할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아주 잘 됐네요. 날짜랑 시간 말해주면 그날 예약석으로 준비해둘게요. 아니에요. 예약석까지는 필요 없어요. 제가 말렸지만 주말에 가서 보니 테이블에 예약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음식을 먹던 남친이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이 많은가 보네. 맛이 괜찮아? 반찬들도 다 맛있고 아주 훌륭해. 라며 남친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새언니랑 오빠가 오며 가며 이것저것들을 챙겨주기도 했기에 남친이 더욱 좋아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 남친이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새언니가 놀라며 말렸어요. 오늘은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닙니다. 맛있게 식사했는데 당연히 계산해야죠. 음식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대접하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새언니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남친이 호기롭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빠랑 새언니가 배웅을 했고 차에 올라타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제가 말했어요. 재현 씨, 내가 밥값 반은 계좌이체 해줄게. 뭐? 이체는 무슨 이체야.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동안 우리 밥값 더치페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치페이 하는 게 맞는 거지. 한나 너네 오빠 식당이잖아. 오늘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더치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 미안하면 다음에 네가 밥 한번 사던지. 알았어. 그럼 다음에는 내가 꼭 밥 살게. 라며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친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나야, 그때 네가 밥 산다고 했잖아. 그랬지. 내가 밥 한번 살게.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순간 남친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저번에 너네 오빠랑 새언니한테 인사했잖아? 어?
인사? 그걸 인사한 거라고 해야 하나? 서로 얼굴 봤으면 그게 인사가 아니고 뭐겠어. 그런가? 난 그냥 식사하러 간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라. 남친의 말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제가 대답했는데요. 곧 남친이 검띠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도 너랑 인사하고 싶다고 했거든? 뭐? 어머님께서? 그럼 양가 인사드리자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하자는 거지. 가족 모두 보면, 한나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엄마만 살짝 보자는 거야. 나도 너네 오빠 부부 만난 거나 진배 없잖아. 우린 만난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식당에서 식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나 그거나 별반 다름 없잖아. 우리 엄마가 너무 궁금해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그래도 난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라 부담스러울 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친이 애원하다시피 말하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남친과 약속한 날짜가 되어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장소가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라 많이 놀란 채 들어갔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에 오빠 부부네 식당에서 남친이 계산을 했기에 그날은 제가 음식값을 계산하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싼 식당으로 예약한 모습에 약간 빈정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오빠네 식당에서는 음식값이 6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한우 오마카세 식당은 1인당 10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남친 엄마에게 인사를 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는데요. 남친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예비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런 곳에서 식사를 다 해보는구나. 정말 잘 먹을게. 내가 말이야 이런 곳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내 친구들이 아들 며느리랑 이런 곳에서 식사했다고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한나 네가 사진 좀 잘 찍어줄래? 여기 우리 아들이랑 내 모습 잘 나오게 찍어줘. 그리고 음식 나올 때마다 각도도 잘 잡아서 찍어줘라. 남친 엄마와 남친이 포즈를 잡으며 제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얼떨결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남친 엄마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사진을 잘 찍으라고 잔소리까지 했습니다. 한나야, 그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각도를 아주 잘 맞춰서 찍는다던데 넌 영 감이 없어 보이는구나. 내 친구들 SNS에 들어가면 며느리들이 사진을 어찌나 잘 찍던지 다들 예술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도 잘 좀 찍어봐. 남친 엄마가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던지 주변 사람들이 흘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약간은 감정을 실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진 잘 못 찍거든요. 재현 씨가 찍어드릴래? 예, 우리 아들은 나랑 같이 사진 찍어야 하는데 안 되지. 이 사진 좀 봐봐라. 여기 와인도 보이고 그렇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왕 먹는 거 와인도 시켜도 되지? 라며 남친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친이 엄마를 거들었고요. 엄마, 오늘 한나가 산다고 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시켜. 그래, 알았어. 역시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들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도 하는 거잖니? 그럼 내가 앞으로 호강 많이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남친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두 모자의 행동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으니까요. 잠시 후 꽤 비싼 와인이 나왔고 남친 엄마가 다시 포즈를 취했어요. 자, 이 와인까지 잘 나오게 찍어봐라. 아들, 너도 옆에서 포즈 좀 취해봐. 저기 재현 씨가 사진 찍어드릴래? 난 사진을 잘 못 찍어서 말이야. 라며 제가 휴대폰을 남친에게 건넨 뒤 모른 척 식사를 했어요. 제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두 모자는 그저 신난 채 사진 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평소 SNS를 잘 하지 않았지만 남친 엄마는 SNS에 푹 빠져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제게 친구들 SNS를 보여주며 말을 했거든요. 여기 봐봐라. 내 친구는 아들 며느리 결혼할 때 며느리가 혼수로 이런 비싼 밍크코트도 해줬다지 뭐니.
네가 결혼할 때 나도 이런 거 하나는 받아야 할 텐데 하나 사줄 거지? 남친 엄마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했기에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그 민코 코트를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고요. 니들 결혼할 거잖니? 그럼 그 정도는 혼수를 해와야지. 우린 아직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럼 재현 씨는 집을 해오는 건가요? 뭐?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집은 뭔 집을 해와? 전 어머님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머님이 혼수를 그만큼 바라신다면 재현 씨도 그만큼 해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머, 어머, 얘가 말을 엄청 무섭게 하네. 남친 엄마가 호들갑을 떨어대는 모습에 남친이 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한나야,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못할 말 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엄마도 그만 좀 해.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쯤에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뒤 남친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사기로 한 거지? 암튼 잘 먹었다. 아, 네. 라며 제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는데요. 남친 엄마가 급히 말했어요. 혹시 카드로 결제하게? 네. 그럼 내가 우선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까 나한테 돈 보내줄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하고 있거든. 너도 회사 다니니까 연말정산 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라도 절약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가 현금 계산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입금해달라고. 남친 엄마가 너무나도 뻔뻔스레 말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남친이 한술 더 뜨고 있었습니다. 와, 엄마 완전 천재인데?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당연한 거지. 사람이 항상 이 대갈박을 잘 굴려야 하는 거야. 두 모자가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친 엄마가 현금으로 계산을 했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게 말했어요. 저기 내가 계산했으니까 나한테 입금해라.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해 드리려고 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OTP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뭐? OTP? 그게 뭔데? 그게 핸드폰 가지고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할 때 OTP 번호 6자리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 돈 조금 보내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제가 평소에 OTP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 재현 씨한테 돈 입금하겠습니다. 알았다. 여기 영수증 있으니까 정확히 입금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입금하겠습니다. 라며 그날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헛웃음만 새어나왔기에 제가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인지 엄마가 물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지?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고 잠시 후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진짜 대박이지 않아?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만난 지 꽤 됐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그동안은 그냥 더치페이 했었거든. 그래서 난 전혀 몰랐지. 넌 대체 어디서 그런 모질이를 만나고 다니는 거니?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는데 바로 헤어져야지. 내가 미친다 미쳐. 아니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인간을 만나서 사기나 당하고 있어. 내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 오늘 오마카세인가 뭔가 해서 몇십만 원이나 썼다며.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 말 못 들었어? 아직 내가 돈을 낸 게 아니라니까. 글쎄 네가 돈 낸다고 했다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OTP 없어도 얼마 이상은 바로 이체되는 것 같던데 아니었어? 그 정도 금액은 바로 되지. 그거 다 뻥이었어. 속인 거라고. 뭐? 뻥? 맞아. 그거 다 뻥이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받아서 음식값 내가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
네가 계산하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엄마, 그 인간이랑 헤어질 건데 내가 미쳤다고 돈을 다 보내주겠어? 그럼 뭐 어쩔 생각인데. 그냥 내가 먹을 값만 보내줄 참이야. 난 오늘 와인도 안 먹었으니까 딱 10만 원만 보내주면 끝이거든. 분위기가 최악이긴 했지만 사실 음식은 꽤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만 보내줄 참이야. 제가 모바일 뱅킹으로 남친에게 입금하고 곧바로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 금액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문자를 받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데요. 남친 엄마가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제게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와인 한 잔도 안 마셨고 아줌마 혼자 신나서 마신 거잖아요. 전 그런 비싼 와인은 살면서 처음 봤는데 엄청 맛있었겠어요. 거기다 가만 보니까 와인 마시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어디 가서 맥주 마시듯 그렇게 마시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네? 신고요? 경찰에 뭐라고 신고하실 건데요? 괜히 경찰관 아저씨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세요. 아줌마가 좋아하는 현금 영수증 잘 하셨잖아요. 아드님 연말정산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남친이 소개해준 제 동기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친 모양인데요. 제가 이미 동기에게 기뜸을 해놨기에 오히려 동기가 거품까지 물고 남친을 몰아붙였다네요.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동기가 제게 미안한 듯 말을 했거든요. 진짜 미안해. 평소 돈을 좀 아끼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최악인 줄은 진짜 몰랐어. 너한테도 심하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대학 동기라 내가 다 소문내기 전에 입 닥치라고 했더니 다행히 바로 꼴이 내리더라고. 내가 절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까지 했어. 그런 미친 또라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소개 안 해줬을 텐데. 진짜 미안해. 동기가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 모습에 그냥 연락이나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끝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동기 말이 통하긴 했던 모양으로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현재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